세월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케빈리입니다. 저는 LA에서 파티 플래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카메라 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해 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 교육을 많이 배우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라는 그 직종이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오늘 설명드리고 또 이 이벤트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만 더 특정으로 멋있게 이벤트를 꾸며나갈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제가요 여러 경험을 이해가지고 그 제가 아카메도 하고 에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경험을 제가 이렇게 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일상의 모습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하루가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고 직업에 따라 매일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그 일상 속에서 때때로 마치 위로처럼 파티가 열린다. 누군가를 축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기념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파티장 한가운데서 우리는 케빈 리를 만날 수 있었다. 파티 플래너. 화려해 보이는 그 이름 뒤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파티를 기획하고 파티에 쓰일 음식과 음악을 감독하고 사람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는 그 모든 일이 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오늘 준비된 하얀 파티장의 컨셉은 겨울 동화 나라다. 오늘 그 파티의 주제라고 하나요? 네. 선생님께서 한 주제는 오늘은 윈터 원더랜드.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까우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주제를 해서 다 하얗게. 그래서 그 스노우도 하고 스노우는 비군에다가 또 그 조명도 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요. 좀 겨울 분위기를 많이 살렸죠. 그래서 조명도 좀 like blue colors and the flowers are white and all pretty much all winter wonderland style. That's what I'm trying to create. Yeah. 뭐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Trying to make everything white. Because you know when you think of winter wonderland is all in white, so it's white. So we try to we change the carpet tonight. I mean this is not existing hotel carpet. We change the carpet all the way. So even though we don't see even spot of any colors from the hotel, trying to make everything in white, white and white. Yeah.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 거리에 위치한 케빈 리의 사무실. 파티의 모든 과정을 파티 플래너인 케빈 리 혼자 준비할 수는 없다. 파티에 필요한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존재하고 파티 플래너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파티를 구성한다. 바로 그 동료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한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파티를 장식하는 꽃이다. 꽃은 파티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컨셉에 맞는 장소로 변신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I help design all the flowers. Kevin designs the whole events and he comes to me and I help him design his flowers. My schooling is I studied art history. I studied a lot of art history. I studied a lot of art, drawing, painting, a little bit of interior stuff. But all of my education in flowers w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t. But I have a background in visual arts, which I think is very important. 파티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파티가 어떤 것인지 상담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바로 이 과정이 파티를 기획하는 첫 발걸음이기도 하다. 케빈의 사무실에는 그런 역할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 So my job is I handle events with Kevin, so anything that he or a client needs, I can take care of it with them. When Kevin does an event, he concentrates on every little detail, starting at the invitations. So Kevin looks at that and he says whether or not he likes it.
And then he looks at the venue and says exactly what has to happen to the venue, whether it's draping the ballroom, whether it's carpeting the ballroom, how the tables are laid out. Kevin controls all of that. And then he controls all of the rentals that are brought in. He helps pick out the music. He helps with every little detail of the party, and he designs everything. 파티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파티를 준비하는 손들도 분주해진다. 준비한 소품들을 파티장으로 이동하면 본격적인 파티 준비가 시작된다. 평범한 공간에서 파티장으로의 변신이다. 테이블과 의자, 그 위를 장식하는 꽃, 음식과 음악, 조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분야 하나 쉬 넘길 수가 없다. Yeah. So here like this. Yeah. Right? Yeah. Okay, that's I like it. And then you're gonna make it fill it up. Yeah, fill it up. Yeah. 케빈은 파티장 곳곳을 바쁘게 움직이며 기획한 대로 파티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아무리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도 파티 현장을 세팅하면서 실수가 생긴다면 만족스러운 파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케빈은 잘 알고 있다. 파티장 세팅. 그 중에서도 케빈은 파티장 입구를 준비하는 데 유독 관심을 쏟았다. 파티 플래너들은요, 이런 것까지 세상까지 다 해야지만 그 디테일한 것 전부 다 그 디테일이 잘 되어 있지만 처음 들어갈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입장하는 데가 바로 이미지니까 처음부터 탁 들어오면서 멋있어야지만 좋은 인상이 같잖아요. 암만 아니 좋아도 첫 때 들어가면서부터 세련되게 스타일이 탁 세팅이 잘 돼야지만 기분이 착 좋잖아요. 원래. 케빈은 준비가 진행되는 내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대화를 이어간다. 컨셉대로 준비가 되는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동화나라를 옮겨놓은 듯한 오늘의 파티. 입구부터 연회장, 주방, 무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파티 플래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단순히 파티를 기획하고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사람. 파티 플래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나신 건가요? 한 99%가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또 체크업하고 또 라딩 조사하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이제 음식 케이터링도 조사하고 인스펙션도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은 어떠세요? 생각한 대로 조금씩 진행이 잘 돼가서 뭐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파티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음악과 조명의 리허설이 이어진다. 그 음악을 듣고 체크하는 케빈의 표정이 밝다. 그 미소는 오늘의 파티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다시 꽃을, 테이블을,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을 꼼꼼하게 챙겨본다. 파티 플래너가 이제 처음부터 셋업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무대 장치, 그다음에 호텔하고요. 이제 그 테이블 세팅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분위기 조정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화가 다 들어가고 다 생각한 데 다 돼 있는지. It's total planning supposed to be done as what it's supposed to be. That's what it is.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즐기는 편안한 파티지만 파티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지키는 케빈 리에게 파티는 치열한 전쟁터일지도 모른다. 다만 파티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웃음과 자연스러운 몸짓,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농담 한마디 속에서 케빈이 파티를 기획하는 진짜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 파티. 지친 일상에 건네는 작은 위로의 이름이 아닐까. 파티 플래너에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쌓이고 또 절도 첨예한 그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노하우가 없이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노하우의 경험을 많이 쌓아서 쓸 수 없이 잘 하도록 그다음에 또 클라이언트하고 또 여기서 셋업할 때 필요하신 이거 다 이 이벤트 셋업하신 분야에 같이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다 조화가 잘 돼가지고 좀 이벤트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파티 플래너. 단순히 파티를 기획하고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 특별함을 부여하는 사람. 파티가 끝나도 그들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파티의 마무리를 바라보면서도 다음 파티를 떠올리는 케빈은 앞으로도 파티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행사 끝나고 네. 이런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손님들의 네네네. 행복한 표정 뭐 이런 거 네네. 보시면 게스트들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보다는 또 move on to next event. So never stop. So always get into another events. So, just always like 오늘 끝나면 또 다음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또 다른 것도 생각하죠. 다른 이벤트를 항상. 네, 파티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요. 사실은 그 파티라는 자체가요. 유럽 왕족들이 즐기면서 그 화려함을 갖다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왜 왕족들이 그 여러 사람들끼리 즐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으죠. 이렇게 그림 보면은 그 예전에 그 페인팅이라든가 그런 왕족들이 즐기던 그 벌사이 궁전에 가면 다 알다시피요.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멋있잖아요. 그런 파티를 갖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생활에 라이프스타일을 갖다가 그 즐기면서 자기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윤택함을 갖다 나타낼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 집을 갖다 자랑할 수 있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큰 회사에서 그런 그 프로덕트 상품을 갖다 런칭하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파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이해하자고 이렇게 치면은 사실은 그 파티라는 자체가 그 무슨 거칠스럽고 또 사치론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티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즐기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파티 자체가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 많이 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요새는 그 파티 플래너들이 얼만큼 우리 생활에 그 적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역사를 가져 이렇게 저희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활로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망을 보면요, 이 파티 플래너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직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요, 계속 생활이 윤택해지잖아요. 윤택하다 보면은 사람들도 항상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녁 토제를 받아서 어디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친구들 초대를 했을 적에 그렇지 않으면은 생일 파티를 할 적에 아니면 결혼식을 할 적에 아니면 애니버서리 파티를 한다든가 약혼식을 한다든가 그런 아주 행사들이 많잖아요. 큰 기업에서도 그런 무슨 차가 새로 나왔을 적에 무슨 그 새 상품 그런 런칭 파티를 하든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무슨 그런 그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포 시즌스 같은 그런 그 상품을 계속 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파티 플래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파티 플래닝 거는 이벤트 플래닝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파티 플래닝하고 이벤트 플래닝 하는 분들은 저희가 볼 적에는 그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직종이 유망한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라이프스타일을 굉장히 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직종으로 제가 봅니다. 그 파티 플래너는 그 직종 자체가 뭔가를 가상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의 그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그 어떤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다. 이런 상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만약에 뭐 100명이라든가 200명이라든가 300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이런 상품을 어떻게 멋있게 전개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그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무슨 상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결혼식이라든가 약혼식이라든가 생일 파티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그 행사권을 맡아서 직접 이거를 총괄을 해서 잘 기획을 해서 멋있는 그런 파티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파티 플래너입니다. 또 파티 플래너의 역할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파티 플래너 하시는 분들이
이 파티 플래너를 진행하면서 이거를 망칠 수도 있고 멋있는 성공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상품도 멋있게 갖다 꾸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망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티라는 그 자체가 보다는 그런 만약에 내가 원하시는 그런 상품을 어떻게 멋있게 전개할 수 있고 내가 또 원하는 파티나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결혼식이라든가 약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돌잔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멋있게 꾸며내서 어떻게 진행을 나가면서 오시는 손님들까지 객사들까지 그런 오시는 분들 좋은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파티 플래너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파티 플래너의 역할과 그 능력이라는 거는요 아주 무궁무진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파티 플래너는 무조건 지식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호텔에 가서 무슨 음식을 오더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음악하는 사람 만나서 어떤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은요 그런 코스를 원했을 때 어떤 코스를 원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 테이블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조화적인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일상적으로요 그런 모든 그런 행동이라든가 또 자기가 그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한편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 플래너 자체들이요 굉장히 그 자기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없이는 좋은 이벤트 플래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외국도 많이 나가 보시고 더 큰 이벤트를 많이 해보시면은 그 자기가 그 쌓을 수 있는 경험을 계속 쌓여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여서 그걸 계속 그 자기가 그 배운 그 몸에 배운 그런 경험을 또 딴 사람에 전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파티 플래닝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그 파티 플래닝의 기획 능력이라는 거는요. 제가 볼 적에는 경험이 없이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파티 때마다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경험이 많아지면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잘 해야지만 모든 파티가 멋있게 나오는데 그 기획을 짤 적에 내가 경험이 없으면은 잘 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되고 모든 이벤트를 많이 다니면서 계속 노력을 하시면서 어떤 분위기를 해야 될 건지를 창작을 계속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파티 플래너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파티 그 제작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경험이 없이는 능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다녀보면서 그 호텔에서는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큰 그 런칭판에서 다녀보면서 또 이런 런칭판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만약에 그 뭐 LG나 삼성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또 좋은 상품 기획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전 할 적에 많이 보면서 그런 능력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 파티 플래너 자체는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조명하는 분이라든가 음식하는 분이라든가 음악하는 분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전체 분위기 맡아갈 수 있는 그런 전체 진행자라든가 여러분들 다 한꺼번에 총괄을 해가지고 리드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이벤트 자체로서는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다 함께 총괄을 해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vendor들을 그런 조명하는 분이라든가 아니 음식하는 분 호텔 같은 총괄할 수 있는 전부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 파티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자기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요 혹시나 남들이 봤을 적에 저분은 정말 파티 플래너로 정말 훌륭해 보인다. 또 세련되게도 보인다. 또 전체를 이끌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자로 보인다. 그런 전체적으로 자기가 좀 분위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파티인가를
그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옷도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됐고 머리도 그렇게 맞으셔야 됐고 그런 몸가짐이라든가 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배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무언가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그 이벤트 플래너들은 그 이미지를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제가 확보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계속 리더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클라이언트 없이는 이벤트를 할 수가 없고 또 클라이언트 없이는 제가 비즈니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중요하지만 그런 클라이언트 확보 속에 이분들 얼만큼 자기가 리더해가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 그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자기의 리더십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그 만약에 제가 이벤트를 했을 때 100명이 왔을 적에 그 100명 중에 그 중에서 2~3명은 꼭 이런 파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자체 파티마다 자기가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돈보다는 자기의 실력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그 실력을 자아내면서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게 이벤트 플랜 하시면서 이미지를 잘 관리해서 저 사람 정도면은 내가 맡겨도 괜찮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를 갖다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이미지와 또 그 자기 그 손님들의 그 클라이언트의 전체 분위기를 잘 맞춰 나가면서 그 비즈니스 해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성공률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 플래너들이나 파티 플래너들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질이 이런 직종의 이런 파티에 맞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미식 가면은요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그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 면에서요 그 조미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아티스트한 면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면이 없으시면은 파티 플래너에서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말하자면은 파티 플래너라는 거는요,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총괄을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기획만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은 파티 플래너는요, 그걸 다 총괄을 해가지고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체를 갖다가 내가 있다 없다는 것보다는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경험을 해봤을 때 나는 이런 재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쫙 느끼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서 파티 플랜의 꿈을 키워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 플래너는 거는요, 사실은 그 철학 자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런 비용이 나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계산을 잘 해가지고 이벤트 플래너를 잘 해나가시면은요, 그 자체가 만약 돈입니다. 그거를 다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경험이 없으면은요, 이런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 염두에 둘 것은 얼만큼 내가 이 비즈니스 해가면서 창작적으로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실 적에 그런 그 커스터머라든가 그 클라이언트들이 내가 이렇게 왔을 적에 어떻게 리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자질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파티 플래너들은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박물관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잡지라든가 그런 상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그런 행사를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무슨 이런 큰 행사를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봤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지요. 백화점에 가서라도 기획전이라든가 상품전 쪽에 꼭 보시고 전체 비누 다 보면서 그 디스플레이 한 거 보시고 윈도우 디스플레이도 보시고 하여튼 자기의 경험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파티 플래너 하는 그 직종이라는 거요, 그 열정이 없이는, 그 패션이 없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떤 때는 그 손님들이 한 1년 전부터도 오고 6개월 전부터도 오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기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획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닥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떤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그게 2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 열정으로서 계속 그 비즈니스를 이해나가면서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티를 진행하다 보면요, 그 비용 문제가 나오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잘 조절하시면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체에서요, 내가 볼 적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진행할 적에 그런 그 조명하시는 분이라든가 음식 하시는 분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또 그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을 다 했을 적에 각각마다 그 비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각자기 다 앉아가지고서요, 이런 처음 할 적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건가를 계속 잘 이해하시고 어떤 정도에서 나왔을 적에 어느 정도면 멋있는 게 나오겠다. 만약에 안 나오겠다. 그걸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그 판에 풀어나가 그걸 잘 이끌어가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나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비용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절해서 있는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티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만났을 적에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또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 수 있는지, 또 잘 받아들였을 적에 그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기획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요, 좋은 파티 플래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티 플래너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파티 플래너들은요, 또 그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또 요새는 외국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로 해야 되겠지만 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여러 좀 언어에 대해서 융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자기 인맥을 잘 쌓으시려면은요, 자기가 상품전 같은 데는 그런 파티를 많이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만나서 자기 또 PR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머리에 항상 이렇게 집앞에 두시고 그런 그 자기의 파티 플래너의 그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엄두에 넣고 생각하시면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요, 또 중요하신 거는 그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적에 또 클라이언트이 원하는 거와 또 클라이언트들이 원했을 적에 이런 클라이언트이 원하는 것 갖다가 표지 속에 다 넣어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그런 걸 화면에 넣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총괄을 해가지고 음악이나 조명이나 또 이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다 또 그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획 이런 거 갖다가 전부 다 맞으셔가지고 손님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항상 말했지만은요, 가장 파퓰러한 거, 웨딩. 너무나 많죠, 웨딩이요. 1년 내내 웨딩 막 골치병 떠는 거 좀 많은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웨딩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차별하기 위해서는요, 웨딩 자체도요, 항상 생각하는 거 웨딩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련되게 유행 감각에 좀 앞서가면서요, 좀 색다른 웨딩, 5강에서 보여드릴 거는 좀 멋있는 웨딩, 제가 그 케빈리 스페셜 한 웨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파티 플래너는 유행을 고려해야 한다. 신랑 신부가 원하는 분위기를 구현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루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은 결혼식을 기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행에 맞춰 준비하면 결혼식 기획이 끝나는 것일까? 그건 또 아니다.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독창적이고 색깔 있는 결혼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컨셉에 맞는 식기를 선택하고 테이블볼을 준비하고 무대 장식을 준비해야만 한다. 주어진 소품들이 결혼식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소품을 포기하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 처음 기획에 맞는 결혼식을 준비해서 선물하는 것, 이 또한 파티 플래너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파티 플래너로서 케빈 리는 결혼식 기획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가장 파티 플래너들이 가장 하고 싶은 웨딩 플래너 굉장히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요, 오스카, 에미스, 그래미스, 무슨 무비 프리미어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하는 것도 하지만 사실 웨딩이 가장 중점을 많이 둡니다. 저도요. 왜냐면요, 웨딩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창출했거든요. 평생에 한 번 웨딩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중요한 날에 좋은 플래너가 돼가지고 좋은 웨딩을 한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웨딩 플래너가 된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플래너가 될 수 있는 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웨딩 플래너, 그러니까 파티 플래너 중에서도 웨딩 플래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웨딩 플래너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하다는 거 엄청나죠. 사실은 요새는요, 그 웨딩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만약에 호텔에서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결혼한다든가 장소가 다 달라지죠. 야외에서 결혼할 적에는 호텔에서 갈 수 있는, 레스토랑 갈 수 있는 걸 다 가져와서 야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배 더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은 호텔에서 하는 그런 호텔에서 주는 의자, 테이블 클래스, 그 다음에 식기들, 그 다음에 마시는 잔들, 어떤 때는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죠. 너무나 항상 호텔에서 쓰는 식기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렌트해서 다 바꿔지고 고급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들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 신랑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만약에 10억에서 100억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만 하나 해도 엄청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 웨딩 플래너가 또 중요한 거는요, 또 신부가 항상 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된 신부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웨딩 플래너. 그러니까 항상 그 신부가 긴장되는 거를 머리 항상 두시고 식구들도 항상 이렇게 좀 긴장이 돼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웨딩이라는 게 평생에 한 번인데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거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멋있는 웨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신부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기 dream weddings.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dream wedding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준 사람은 완전히 누구냐? 웨딩 플래너,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웨딩 플래너가 중요한지는 자신이 다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웨딩 플래너를 잘못하면은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 웨딩을 망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기획과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부가 뭘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신랑, 신부, 어머니들, 식구들이 또 뭘 원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고요.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갈 건지. 그러니까 그 고풍스러운 사람 원하는 것도 있고 좀 젊은스럽게 유행에 감각에 맞는 것도 많아서 했기 때문에 유행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요새도 뭐 웨딩 드레스 보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가리는 옷이 많은데 요새는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웨딩 드레스도 그만 세련됐기 때문에 이 웨딩 그 자체가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세련돼졌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도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가지고 새로운 것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 테이블보라든가 무슨 식기라든가 무슨 꽃이라든가 전체 조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거기서 나르는 또 유동적인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나르는 그 웨이터나 웨이터스 그런 옷 같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손님이 처음에 왔을 적에 첫째, 그러니까 만약에 초청인이 돼가지고 내가 초청을 받을 적에 이 손님들 적에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세련되게 더 들어오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더 즐겁게 해주는지, 하여튼 웨딩부터 처음부터 들어와서 끝날 때까지 얼마나 화사하고 멋있는 웨딩을 꾸미는 거는요, 전부 다 웨딩 플랜에 달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 있죠. 또 이 식구들이 결혼식을 해주는 식구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쓸 건지, 어떤 분은 몰라서 못 쓰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격되게 쓰는다고 이렇게 정말 푸시를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계속 주시를 해주다 보면요, 어떤 신부들은 그걸 다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신부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웨딩을 갔는데 와, 그 웨딩은 너무나 엄청나게 잘 해놔가지고 정말 막 내가 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다 그런 사람도 많고, 어떤
신부들은 와, 그 너무나 멋있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멋있게 또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신부들을 만나보면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신부들을 보면요, 신랑 신부들이 그 또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부들은 굉장히 부유한 신부들이 있고 어떤 신부들은 또 그냥 보통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것보다는 좀 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수준에 맞는 결혼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웨딩 플래너가 돼가지고요, 너무 또 그 보통 수준된 사람한테 또 막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푸시하지도 마시고 너무나 이렇게 너무 잠깐만 많이 하라고 그래도요, 비용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항상 뭐를 준비할 적에는 얼마 총 가격 얼마만 되는 거 항상 준비시켜야 됩니다. 또 제가 또 이제 그 이번에 제가 웨딩 얼마 전에 했는데 한 6개월 전에 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요, 이 신부는 굉장히 화려하고 색다른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래너가 자기는 웨딩 플래너를 6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뽑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뭐 케빈 리가 유명해서 뽑은 게 아니고 내가 앉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너무나 금방 알아들었다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냐면요, 자기가 만났을 때 전부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했던 거를 보여줬는데 너는 안 그랬대요. 네가 했던 거 보여줬고 내가 원하는 걸 예를 탁 들면서 이렇게 하라고 다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웨딩을 해낼 수 있겠다는 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채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났을 때 어느 만큼 자기를 그 드림 웨딩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은 그만큼 그 신부를 리드해 나갔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부랑 앉았을 때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가를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이제 드림 웨딩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웨딩 플래너가 될 수 있다면은 하여튼 정말 좋은 플래너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요, 이 신부가요,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는데 한 250명 왔으니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크게도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보다 250명 정도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색다르게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요, 이 손님이 왔을 때 전부 다 앉는 그 좌석, 그 카드 있죠. 카드 앉는데도요, 전부 다 이니셜을 해가지고 꽃을 다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니셜이 뭐라자면요, 그 신랑 신부, 뭐냐면은 신부가 이름이 만약에 이씨다. 그 다음에 신랑은 뭐 강씨다 하면은 그 이씨와 강씨와 나눠가지고 이제 그 게스트에다,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카드 넣는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요, 초청인들이 오잖아요. 이제 결혼식에 오는데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각자 오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오는데 분위기 살려가지고요. 저희는 그 남자 2명 갖다가 앞에 딱 세워가지고 들어오는데 완전 화사하게 해서 손님들을 리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이 들어올 적에 그 남자 2명에서 정장을 탁 하고서 리드를 해서 영국 아주 황실의 결혼식처럼 리드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자마자 또 샴페인도 들고 있고 또 샴페인에서 또 완전히 또 만찬에 하여튼 음식도 완전히 화려하게 해가지고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테이크 오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서부터 완전히 이 웨딩은 색다르다는 감각을 주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예식장에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예식장 할 적에도 식장 그 안에 무대도 엄청나게 꽃을 활짝을 해가지고 와, 이 웨딩은 너무너무 엄청하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대 장식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웨딩마다 다 무대 장치가 다르겠지만 이 웨딩은요, 엄청난 장식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브라이드는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무대 장치한 것도 하지만 또 객석들이 와가지고 또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좀 밋밋하니까 저는 또 발레리나를 또 채용해가지고 음악도 클래시컬 뮤직 나오고 또 성악가도 불러가지고 음악 나오면서 발레리나가 막 춤을 추면서 웨딩 식이 시작되기 전에 객석들이 와가지고 앉을 동안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밋밋해서 이렇게 앉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도 다 신경을 써가지고 웨딩 손님이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활용을 해서 멋있게 꾸며봤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려하죠. 무대 화려하지, 발라니들 춤추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오페라, 무슨 그러니까 결혼식 온 게 아니고 오페라 무대 그런 분위기를 짜왔으니까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큰 이제 그 또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저희가 채용했었거든요. 보통 3-4명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25명.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요. 오케스트라를 했으니까. 음악도 웅장하지만 음악을 하면서 이제 신부가 걸어 들어가는데도요. 이 신부가 얼마나 화려한 좋아했는지 완전히 꽃길도 보시겠지만 꽃을 뒤덮였었어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다음에 그 음악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신부를 이렇게 해서 마중할 정도로 굉장히 그 전체 예식이요. 보통 한국에서는 예식 같으면 그냥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중점 둔 게 보통 예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 예식 자체를 엄중하면서도 색다르게 완전히 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식 자체를 완전히 하나의 그 브로드웨이 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갔던 분들이요. 자기는 웨딩 갔던 게 아니고 웨딩 결혼식 그 식장에 쇼로 봤다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색달랐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했던 거, 예상치 않았던 거. 보통 예식장 들어가면 그냥 앉아가지고 식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완전히 그 예식장의 그 식이 완전히 쇼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쇼 말하자면 너무 좀 손술 같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력이 좀 그렇지만은요. 그 식장도요, 그 결혼식 하는 그 자체도 멋있게 꾸미면은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정도는 예식하면 굉장히 그냥 뭐 예식하고서 주례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례사도 멋있게 리드를 해가면서 음악 나오면서 완전히 발라리로 나오고 굉장히 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예식 자체도 연출하다 보면요. 끝도 한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할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또 오페라 같은 것도 많이 가셔 보셔야 되겠죠. 이런 정도면 내가 한번 결혼식 한번 해서 해보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보시니까 쇼도 많이 가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결혼식 자체가요 너무나 화려해도 좀 이렇게 좀 어색함이 오지 않은데 사실은 결혼식이라는 게 1년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차별하기 위해서는요, 색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색다르게 필요하다는 거는요, 차별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웨딩 갔을 때 너무나 정말 멋있었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들 수 있는 그런 웨딩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제가 한국 가면요, 항상 이렇게 실망하는 게 그냥 식장에서 그냥 식만 금방 한 10분 정도 하고 그냥 뭐 설렁탕 같은 거 빨리 먹고 막 가는 그런 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호텔에서요 뭐 한 30분 정도씩 하고 그다음에 또 먹고 그냥 가는 거 하면 보통 끝나면 2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아니 그 평생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의 날에 2시간 정도 한다는 건 너무 짧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 그렇게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는 적어도요 한 미니멈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서 하여튼 적어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클 수 있는 웨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평생의 기록에 남는 좋은 그런 작품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2시간 동안 얼마나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암만 무궁무진해도 시간적으로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신랑 신부를 앉아서 어떤 걸 원하는지 차근차근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를 잡고 또 시간만큼 어떻게 끌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끈다는 거는요, 또 중요한 게, 내가 초청해서 받았는데 너무 재미있으면 잠깐 집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재미나는 걸 갖다가 생출하기 위해서는요, 그 음악도 멋있어야 되지만, 그 춤추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웨이터들은 점자 음식도 줘야 되고, 음식도요, 또 사실은요, 빨리 나오면 빨리 먹고 가잖아. 그러니까 음식도 좀 천천히 시간을 내면서 천천히 음식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을요 즐겁게 오랫동안 그 파티를 갖다가 읽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30분, 40분 간격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차근차근히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몇 시에 이 웨딩이 끝나겠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잘 채워가지고 조절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웨딩을 하다 보면요. 그 짜임새나 연출, 기획,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기획이 그 오시는 분들, 조명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 호텔, 뭐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항상 기획을 잘 세우는 것. 생각보다는 연출가 그거를 기획을 해서 프레젠터 잘 해가지고요. 손님하고도 연락을 해서 다 만나서 한번 미팅을 한 3-4번은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호텔도 알아야 되고 손님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때 갔다 온 사진 찍는 분들, 그 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 조명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다 절충을 하셔가지고 시간적이 된다. 뭐가 됐다. 나는 뭐가 필요하다. 만약에 사진 찍는 분은요. 또 그런 사람들마다 또 조명이 또 너무나 어두워도 사진이 안 나오고 또 말씀이 많고 또 비디오 찍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어둡고 또 음악이 또 그래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조절이 많고 그래서 서로 원하는 거 다 절충을 다 해가지고 좋은 날을 만들어내는 그 웨딩 플래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때서부터 말하자면은요 그 초청해서 결혼식에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입장서부터 완전히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슨 무대에서부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환영해드리는 그런 분위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 재즈 밴드도 막 음악 노래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음악 나오면은 하게 도와주니까 춤을 안 출래도 안 출 수가 없죠. 음악이 좋은데 몸이 흔들리니까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한국에서 분위기가 만약에 춤을 안 추는 분위기면 춤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 그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웨딩 플래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꽃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용에 따라서 꽃도 뭐 화려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체 분위기 잘 맞게 제가 보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웨딩 플래너들나 그 파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뭘 하나라도 나타나게 하면 안 돼요. 전체 분위기 살린다는 거. 조명도 중요하고 음악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고 테이블 세팅도 중요하고 전체가 다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더 나타나면은 그 파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음악이 너무나 앞서도 no good. 꽃이 너무나 앞서도 no good. 뭐든지 전체가 다 조율이 맞게 분위기 만든다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 분위기가 다 맞아야 돼요. 색감도 다 맞아야 되고 조명도 할 때는 색깔, 꽃 색깔, 조명 색깔, 테이블 색깔, 그 다음에 전체 분위기가 맡은다는 거는 굉장히 그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의 그 자기만의 그러한 독특한 그런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그 세련되고 그 미적인 감각이 있는 웨딩 플래너가 되기 힘드니까 그 정도만큼의 그 노력과 경험과 자기의 그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테이블 세팅 굉장히 중요하죠. 웨딩 하다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만약에 그 신부가 원하는 게 많겠지만요. 가장 항상 염두에 둘 거는 테이블 세팅.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딱 볼 수 있는 게 바로 테이블 세팅이잖아요. 꽃부터 테이블 세팅. 요새는요. 그 테이블 세팅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그 렌털 아이템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하자면 식기도 호텔에서 주는 거나 그 맛있는 잔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나 이제 보편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편화가 좀 덜 되고 좀 세련된 게 원한다. 그러면은 렌트를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호텔에서 주는 그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앉았을 적에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는 만약에 놀이닦개를 썼다. 아니면은 또 내가 본 차이나를 썼다 해서 집에서는 고급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5-6명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테이블 세팅을 하나, 호텔에서 500명을 초대해서 테이블 세팅 하나, 그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들이 초청하시는 분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5명을 우리가 집에서 초청해서 저녁을 먹은다나 500명을 초청해서 먹을 때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500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항상 좋은 분위기로 나가야지 집에서는 고급을 했는데 호텔 가면 싸구려 했다는 거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테이블 세팅이 굉장히 세련돼야 되는데 의자도 있죠. 마찬가지죠. 의자도. 요새는 다 렌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도 렌트도 하지만 또 렌트를 하면서도 또 의자 커버 또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의자가 다 똑같으니까 요새는 의자 자체도 바꿔는 사람도 있지만 렌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자 커버도 좀 색다르게 멋있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자 같은 웨딩을 할 적에도 저는요. 만약에 500명이 왔다 그러면은 의자도 한 어떤 때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색다르게 나누고 테이블보도 만약에 500명 정도 하면 테이블이 한 50개 되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하면은 너무 다 똑같기 때문에 색다른 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의자도 한 2-3가지 정도
그다음에 테이블보드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다음에 식기도 한 두세 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섹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200명 정도는 이렇게, 100명 정도는 이렇게,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이 색다른 웨딩을 창출해내는 거, 연출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웨딩에 대해서 신경 쓸 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웨딩의 전체 분위기는요 웨딩 플랜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는 건요 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손님은 1년에 평생 한 번 결혼식이지만요 웨딩 플랜하는 사람은 그걸 맨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어떻게 있다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신랑 신부한테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걸 항상 잘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이런 게 어떤 옵션. 그러니까 만약에 렌트를 하는데요. 이 의자는 하나에 한 5만 원이다. 근데 5만 원 비쌉니다. 그러면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이 또 비싸다 하면 만 원짜리 돼도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 렌탈 컴퍼니도 다 알으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도 제 그 파리 플래너가요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창출을 잘 해놔야지만 좋은 세지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손님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탁탁 간두면은 사실 그 비용을 갖다 계속 이렇게 창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웨딩 플래너들도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요 많이 팔아야고 손님들한테 많이 원하지만 비용이 창출하면 그만치 비용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만치 이윤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렌탈 컴퍼니가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아는 그 인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명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명회사는 얼마, 이 조명회사는 얼마, 이런 음악은 얼마, 이런 또 가수들은 얼마,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서로들의 미팅을 하면서 만나다 보면요, 이 회사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이 집은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 신랑 신부가 원하는 그 비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항상 맞게끔 비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렌탈 컴퍼니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간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만약에 내가 이문을 많이 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계속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요 항상 필요한 게 비용을 창출해서 이문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바깥에 뭐가 이런 시중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새로운 물품이 뭐가 또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고, 또 나가는지 알아야 되고, 또 많이 쓴 거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너무 흔하니까 또 색다른 게 뭔가를 새로운 그 렌탈 아이템을 계속 발견해내면서도 또 아이디어를 해내는 거, 이런 의자, 이런 테이블 클래스, 이런 냅킨, 이런 식기,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 이런 데 또 유행이다, 어떤 가수가 더 잘하더라, 조명 이런 사람도 잘하더라 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거, 웨딩 플래너들이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 어떠셨어요? 처음 1강은요, 뭐, 제가 지루했죠. 사실 뭐, 파티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거,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파티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언제 시작했든지 유럽에 시작했든지 동양에 시작했든지 파티 시작한 거는 사람이 즐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즐긴다는 거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그게 파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파리를 할 적에 너무나 파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파리를 멋있게 창출할 수 있는가. 파리 플래너도 굉장히 임무고요. 또 그 파리 플래너들은요, 그 멋있는 파리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 거, 다 프레젠트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만들었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이 얼만큼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믿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보호한 클라이언트들이 항상 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새로운 파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거, 계속 끊임없는 자기의 노력, 항상 내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창출할 수 있는 많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 위에는 또 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들 또 다 교류를 잘 해가지고요. 또 그 서로들 호텔이라든가 음악 하시는 분들, 조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렌트 하시는 분들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요 그 항상 뭐 문제도 많지만 그때를 지나면 또 다 지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평화가 된다는 거 염두에 항상 두시고 항상 또 노력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하면서요, 제가 그 파티 플래너 생활하면서 그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전체를 다 보려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하여튼 그러니까 체험 삼아서 뭐 한 것보다도 그 어떻게 이런 파티 플래너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수박 겉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뿐이 안 될 것 같지만 계속 들으시면은 뭔가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와닿는 것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은 좋은 파트너가 되실 것 같으니까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또 앞으로는 좋은 플래너가 되시고 힘드시면 항상 연락 주세요. 같이 제가 협력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